오늘 도시대학원과 부동산 융합대학원의 학예수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열리는 졸업식에 맞추어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도시대학원 동문회 이서구 회장님과 부동산 융합대학원 동문회 조재남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학년도 후기 졸업식은 정기 졸업식과는 달리 졸업생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여 서운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석사 및 박사를 받으시는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남모르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뚝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엔 기쁨과 더불어 서운함과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언제 코로나 마스크를 벗을지 모르고 델타 변이, 감마 변이 등 수많은 변이가 얼만큼 더 생길지 모르고 언제 경기가 좋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하필이면 내가 대학원에 다닐 때 코로나 감염병이 휘할 게 뭐람. 하필이면 내가 취업해야 될 시기에 코로나가 더 창궐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필이면 단어를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필이면 단어는 달리하거나 달리되지 않고 어찌하여 꼭의 뜻을 갖는 부사입니다. 영어로는 of all things, of all places, of all people 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우연히 벌어졌을 때 쓰지요. 보편적인 기대나 예상에서 어긋난 현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다가 하루 안 들고 갔는데 비가 내린다면 하필이면 왜 오늘 비가 내리냐 하고 하늘을 원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필이면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즐겼던 분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장 교수님은 1950년에 태어나 1급 소아암의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고 유방암, 척추암, 간암으로 9년을 투병하시면서도 2009년 작고하실 때까지 한시도 펜을 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 중에 하필이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수필의 일부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길어서 수필 중 중간중간만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가 대충 이랬다.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휴일이고 등등. 무슨 일이든 어차피 잘못되게 마련이다 라는 머피 법칙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노래에 나오는 하필이면이란 말은 분명히 왜 나만? 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돼 나갈 뿐더러 가끔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갈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게 일수냐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은 그건 내 탓이 아니라는 거다. 순전히 운명적인 불공평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벤츠 타고 탄탄대로를 가는데 나는 펑크난 딸딸이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나는 머피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한 예로 내 열쇠고리에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열쇠가 2개 달려 있는데 하나는 연구실, 또 하나는 과사무실 열쇠이다. 열쇠 유성펜으로 방 번호를 표시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그러기도 귀찮고 또 그냥 재미도 있고 해서 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둘 중 아무거나 꽂아 본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수학적으로 따져볼 때 확률은 분명히 반반인데 하필이면 연구실 열쇠가 아니라 거의가 과사무실 열쇠가 먼저 손에 잡혀 2번씩 열쇠를 돌려야 하는 일이 10이면 9이다. 그뿐인가?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 한동안 서서 나의 하필이면 운명에 경악했다. 천만 서울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텐데 하필이면 그게 나라니.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냐 하면 노래, 그림, 손재주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재능을 골고루 나눠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하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도 곰용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 고마운 표시였다. 외국에 살다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부족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도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을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게다가 실수투성이 하나 보이는 데다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장명리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날무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했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다. 창물년이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 네, 오늘 석사와 박사를 받으시는 여러분, 장량희 교수님의 수필 하필이면 어떠신가요? 하필이면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하필이면 내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코로나가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늠하지 못했던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이 내게 더 큰 영광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졸업식 때마다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인 사랑의 실천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자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이요,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학교가 나눔과 봉사를 강조했던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위 취득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아 졸업을 하지만 큰 안목에서 보면 여러분은 아직 미완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자신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연마한 것이 부분적인 것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학위가 바로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알게 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바로 학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속적 도전과 노력이 여러분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끔은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인 홍사성은 시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야 보이고요. 바람은 나무가 흔들려야 보이고요. 사람은 눈을 감아야 잘 보이지요. 쉬면서 눈을 감고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양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모교인 한양대학교와 도시대학원 그리고 부동산융합대학원이 여러분이 든든한 후원자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고 더 크게 성장시켜 주리라 확신합니다. 모교의 미래를 지켜보며 그 긍정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대학원과 부동산융합대학원이 두 분 동문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융합대학원은 입학 정원이 2017년 75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지난 후기 입학 전형에서도 4대1에 가까운 입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동문회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도시대학원은 작년 11월 BK21 4단계에서 연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단으로 선정된 대학원이나 학과는 우리나라에서 도시대학원 단 한 곳뿐입니다. 명실공히 도시 및 부동산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임을 입증받은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부동산융합대학원과 도시대학원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님들이 노고와 더불어 동문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도시대학원과 부동산융합대학원의 학위 수여식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도시대학원의 동문회 신임회장 이소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식장에서 인사를 드린 것과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이고요. 좀 더 자유롭게 느껴져서
좀 오히려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유롭게 인사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아마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오늘부로 졸업생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학위를 마무리한 졸업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짧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의미에 아주 중점을 좀 두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그것은 논문을 써본 사람과 논문을 써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문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어떤 것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방점은 바로 체계적이라는 말이고 이와 관련된 말로는 논리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논문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논문을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여러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논리적 사고방식을 훈련받은 지식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사고방식이란 것은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생각하는 사람이란 올바른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양대학교가 인정한 지식인으로서 여러분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논리적 사고방식을 훈련받은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의 졸업생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나가 펼쳐질 여러분의 뒤에는 우리 500여 동문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상기하시고 힘차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2023년 국가정원 국제박람회가 개최될 순천 국가정원입니다. 꽃이 만발한 청정지역에서 졸업생 축사를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델타 변이로 대변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 선후배들 간의 교류단절과 소통 행보에 있어서 많은 제약 요건과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이룩한 빛나는 학위수의 증서는 더욱더 가치 있는 결과물일 것입니다. 지난 시즌 동안 한양이라는 분리 안에서 함께 부딪히고 공감했던 특별했던 열정들에 대해 동물 대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평범한 생각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훌륭한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한다고 했던 메리 캐리 씨의 말처럼 많은 반향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소통과 학술적 교류의 성과는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심장을 요동치게 했던 해피아워 타임, 이웃 사촌끼리 4인 4색 게릴라 이벤트, 한대모아 산으로 보고 한마음 산악회, 두근두근 녹색의 축제의 마당이 되었던 한양 마스터즈, 또한 위상제고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한양도시 학술제 개최와 부의 축적을 가져올 비드와이저 동아리 활동, 부용원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스타그램 한양 이스테이트 1사와 앱 이력서인 원우수 접은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룩한 큰 성과입니다. 학술과 지식의 결정체인 한양도시 학술제와 대한국토도시학회 학회지의 졸업 논문이 기재되는 학술적 위상제고는 부용원 여러분의 긍지마저 느끼게 되는 위대한 성과이며 임용훈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지도와 졸업생들의 노력의 결과물의 산물입니다. 부용원의 학술적 자산이 될 것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행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주신 행정팀 대학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양부육원 동문선언을 대신해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졸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대학원 그리고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매듭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순간을 마무리하고 한순간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고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접근 동기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회피 동기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접근 동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긍정적 동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회피 동기라 하면 싫어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정적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노년의 사람들이 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이제 졸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는 적극적 동기, 즉 접근 동기를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셔야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대학원 및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저는 고준호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대학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게 되는 학위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닌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산물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제하느라 밤새우고 시험 준비하느라 머리를 싸매었을 테고 논문 작성하시느라 고심했던 순간순간들이 담겨진 아마 인생의 한 컷일 것입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즐거웠던 추억도 그만큼 쌓였을 것입니다. 대학원 과정이라는 이 인생의 한 컷이 여러분 앞날의 좋은 밑거름과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모두 축하의 인사를 건네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축하의 인사를 건넬 수 있으니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리며 자랑스러운 한양인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게 된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 전공 박광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도시대학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마치는 졸업생 전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훈 도시대학 원장님과 대학원 내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학원 원우 여러분들께도 졸업생 전체를 대신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은 1998년 설립 이래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원으로 도시학의 실용성과 전문성을 견고하게 다져왔습니다. 저 역시 2018년 초 박사 과정에 입학한 이래 지난 3년 반의 기간 동안 학교 강의와 논문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학회 활동과 학술 교류,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지켜보며 저희 대학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재학하던 기간 중 저희 도시대학원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국가사업인 BK21 4단계 연구단으로 국내에선 유일하게 도시 및 지역, 부동산 개발 분야의 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생으로서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생활을 뒤로한 채 이제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왔던 이 학위 수여식은 졸업하는 저희 졸업생들에게 있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시작 전의 떨림과 초심을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에 있어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모교의 교훈인 사랑의 실천을 항상 마음에 품고 여기에 있는 졸업생 모두가
그동안 학교에서 받은 많은 사랑을 앞으로 학교와 원우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몇 배로 베푸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 세심하게 지도하고 배려해 주신 지도 교수님과 여러 학과 교수님들,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신 행정팀의 선생님들, 학업 과정에서 끈끈한 우정으로 늘 함께해 준 여러 원우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대 원우회장 부용원 75기 장현기입니다. 엊그제 신입생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졸업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위 수여식을 하지 못해서 직접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졸업식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학위 수여식을 못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생각해보면 부동산 융합대학원은 저에게 제 생활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라던가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만났던 한양 해피아워 그리고 래프팅 MT 그리고 부용원의 밤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기억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입학해서 이번에 함께 같이 졸업하게 되는 저희 75기 동기 여러분들 정말 졸업을 모두 축하드리며 정말 감사했고 사랑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명훈 원장님을 비롯하여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최창규 교수님 그리고 이창문 교수님, 고준호 교수님, 오하영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들 모든 교수님들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더 발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하여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비록 졸업은 하게 되지만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은 바로 저희 마음속에 모두 아로새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학교가 좋다, 어떤 분야는 어떤 데가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좋은 학교는 바로 제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양대 부용원 바로 나의 학교가 가장 최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졸업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대학원 23대 원우의 이소희 신형섭입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후배들도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 원우회를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3대 원우회는 원우들을 대표하여 선배님들의 더 멋진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고도 긴 석사과정 동안 수업 들으랴, 과제하랴, 논문 쓰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리며 사회에 나가서 도시대학원 명성에 걸맞게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위 수여식을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은 직접 얼굴 뵙고 축하드리지는 못하지만 머지않아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또 다른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셨던 만큼 졸업 후에도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선배님 졸업 축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꼭 한번 걸어주세요. 저희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선배님이 마음 드는 직업을 찾을 수 있기 기원하고 선배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이번에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학교 다니시는 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의생활 동안 일이 순천롭고 만사가 형통하기 바랍니다. 졸업하시는 모두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14대 원호회장 진동민입니다. 먼저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부용원을 향한 사랑과 헌신 더욱 향상시켜서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시더라도 저희 부용원을 향한 사랑과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리며 선배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네, 선배님들 코로나 시국에 논문 쓰시느라 그리고 졸업 시험까지 치르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졸업 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날 주변이 없어서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제14대 원우회 기획차장 김인혁입니다. 먼저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알차고 보람있는 대학원 생활 되셨기를 바라며 비대면 수업으로 아쉬운 점도 많으셨겠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부용원 이제 한 학기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선배님들처럼 내 학기도 잘 마무리 지어서 부용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요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14대 원우회 운영차장 백민영입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직접 만나서 축하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저희 한양대 부용원의 동문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자주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대 원우회 재무차장을 맡고 있는 79기 자산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라 이렇게 영상으로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직접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